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알나스르 대 이제 아라인. 자, 이 경기는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알나스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퇴장당한 그런 라포르테를 좀 포함해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팀 내 핵심 포워드라 볼 수 있는 그런 탈리스카 또한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나스르의 좀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코조 라바가 결장 중입니다.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아라인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알나스르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제 1점의 리드를 안은 채 이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아라인이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4강에 지금 진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금 급한 팀은 알나스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나스르 같은 경우에는 아챔 경기 포함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현재 좀 성적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하위권 팀인 알라이드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며 충격적인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알나스르의 그런 좀 3월 성적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극도로 지금 부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3월의 알나스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차전에서는 이제 홈에서 아라인 선수들의 몸놀림도 가벼웠고, 그리고 압박, 전개, 기동성 등 전부 좀 좋았기 때문에 알나스르보다 이제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경기까지 이제 무난히 좀 승리를 거뒀던 그런 아라인이라 볼 수가 있죠. 자, 다만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라인이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1차전에서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이제 최근 뭐 알나스르가 좀 부진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좀 홈에서는 막강하기 때문에 아라인이 이번 2차전 원정에서는 좀 다소 힘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알나스르가 이제 홈이기도 하고 현재 1점 차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라인을 올려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보고,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여전히 지금 알나스르의 뭐 최근 흐름이나 이제 폼이 많이 안 좋은 건 좀 사실일 뿐더러, 그리고 아라인이 원정에서는 뭐 8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뭐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도 나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현재 알나스르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솔직히 저는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현재 지금 알나스르 상태를 봤을 때 1.3대 승배당은 전혀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알나스르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노바로 요거 접근하실 분들은 요거 오버사이드, 충분히 이제 알나스르도 이제 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아라인 역시 알나스르가 좀 라인을 올려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좀 더 뭐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이거는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한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바로 이제 해외 축구 이제 첼시 대 뉴캐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첼시 같은 경우는 현재 리스 제임스 그리고 지금 은쿠쿠 등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갤러거와 코리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상이에요. 물론 이제 코릴은 뭐 그 전부터 좀 결장이긴 했지만 갤러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어느 정도 부상 이슈 때문에 지금 결장 의심이기 때문에 갤러거 만약에 좀 부재를 한다고 하면은 첼시 입장에서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럼 윌슨 그리고 이제 누엘린터 그리고 지금 트리피어 등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및 결장 의심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컵, FA컵 그리고 이제 리그 경기까지 연달아 치우면서 이제 연달아 좀 치르면서 좀 빡센 일정을 소화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쉬고 경기를 좀 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체력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뉴캐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휴식 후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양 팀 다 좀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맞붙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네요. 자,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이제 역습이나 좀 침투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달리 말하면은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면서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물론 뭐 지금 뉴캐슬이 특히 원정에서 많이 약한 면모를 보이긴 하지만 첼시 역시 좀 최근 경기력이 온전치는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가 있어 보여요. 특히 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좀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2승 3무로 뉴캐슬이 첼시 상대로 진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뉴캐슬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뉴캐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뉴캐슬 프랜승 동 경기. 그리고 3.5라고 해도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캐슬 프랜승의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첼시 대 뉴캐슬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메리아 대 이제 세비야. 자, 알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풀백 1명이 결장. 그에 비해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각파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각파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오늘같이 좀 경기가 없는 날에도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오후 경기와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조합 및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이제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각파님.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승부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셀타비고 상대로 졌고, 그리고 이제 현재 유일하게 리그에서 지금 승이 없는 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 뭐 리그에서 27경기를 뛰었지만 아직까지 지금 0승인 그런 알메리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솔직히 이제 강등 여부랑 달리 그냥 이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알메리아가 리그 첫 승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좀 관심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좀 알메리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바로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비야의 아까 좀 이번 시즌을 간략하게나 좀 평가를 하면은 일단 시즌 초중반에는 부상자가 많아서 전력이 굉장히 좀 약했고, 그리고 뎁스가 많이 얇은 상태에서 이제 챔스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선수들 관리도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리그 성적도 바닥을 치고 있었죠.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선수들도 많이 돌아오고 일정도 이제 널널하다 보니까 이제 제 폼을 보여주면서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알메리아가 그래도 홈 경기를 봤을 때는 빌바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최근 뭐 연달아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긴 했어요. 네. 자, 다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알메리아가 홈에서 이런 좀
강팀들 상대로 좀 무승부를 거뒀다고는 했지만 경기력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홈이라 해도 크게 좀 경기력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전체적인 폼이나 뭐 밸런스도 지금 알메리아에 비해 세비야가 더 좋고, 그리고 작년 9월에 맞붙었을 때는 세비야가 이제 5대1 대승 거뒀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세비야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비야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무 도전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승 팀이다 보니까 첫 승 타임이 좀 슬슬 올 것 같은 그런 좀 불안 요소는 있긴 해요.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흐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세비야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세비야 승 햄무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우디네세. 자, 라치오 일단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아요. 마루스치, 비행두지, 그리고 이제 로벨라 등이 좀 결장 중으로 어느 정도 지금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전 미드필더 지금 2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 팀 다 지금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미넨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챔스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연패 중으로 흐름 또한 지금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최근 좀 라치오로 보면은 이제 챔스도 떨어지고 그리고 연패도 하면서 분위기까지 지금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정팀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여전히 승과는 지금 거리가 먼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리그 꼴찌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흐름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맞붙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도 뭐 홈에서 라치오가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지금 최근 라치오의 좀 공격력이 지금 많이 침체되며 좀 득점력이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어느 정도 주도권을 좀 갖는다고 해도 공격에서는 좀 다소 안 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1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이 좀 확 줄어든 그런 라치오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 좀 유효슈팅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확실한 좀 득점 기회조차 지금 많이 못 만들고 있는 그런 라치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 또한 원정에서 득점력이 많이 저조한 팀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양 팀의 이런 좀 최근 공격력을 봤을 때는 이건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라치오가 그 최근 우디네세 상대로 뭐 연달아 이기며 좀 강했었고, 그리고 홈 이점을 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홈 이점까지 생각을 해 이거는 라치오 사이드로 좀 더 무게를 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요거는 햄무 도전 경기 가져가시고, 네, 어노바는 요거는 네, 언더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치오 승, 고배당 햄무, 어노바는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